자, 오늘의 강의는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사망에 임박했거나 사망 직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사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가장 최후의 응급처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망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흔한 것이 암이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같은 급성 혈관 질환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 자살, 그리고 만성 질환인 당뇨병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대개는 여러 가지 선행 요인들이 있고, 그 선행 요인들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을 때 급성합병증, 주로 급성합병증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되겠죠. 사실 만성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질환들이 아주 오래 진행을 해서 만성으로 환자가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이러한 심폐소생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것인가 여부, 혹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오랫동안 진행할 것인가에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게 됩니다. 그런 판단 기준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환자의 예측 생존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암 환자가 생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를 들면 호스피스 임종 치료를 하던 환자에서 환자가 사망이 발생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환자를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같은 이유로 환자가 이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마십시오 하는 본인의 의지를 미리 의료진에게 표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환자를 생존을 시켰을 때 이 환자가 생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사회에 복귀해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누리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도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고 언제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91세 말기 대장암 환자가 폐렴에 의한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65세 뇌졸중 환자가 의식 없이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침대에서 떨어져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44세 부양가족이 4명 있는 가장이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심정지가 발생했다. 25세 소방관이 화재 진압 중 손상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로 심정지가 발생했다. 17세 고등학생이 목을 메고 자살을 시도해서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러한 여러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 환자를 살려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은 사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의료진이 판단하고 가족이 판단하고 혹은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그 표명된 의지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죠.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 환자를 반드시 살려야 하겠다 하는 상황일 때일 겁니다. 심폐소생술의 대상이 되는 환자들을 서든 콜랩스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든 콜랩스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급작스런, 우리말로 하면 허탈,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살고 있다가 이 환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발생한 그런 상황들을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쳤습니다. 잘 타고 좌익수 넘어가는 좌익수 뒤로 들어 홈런. 공격형 포수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롯데 자이언츠의 안방만인 임수혁 선수. 2000년 오늘 LG와의 잠실 경기 도중 2루에서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2루 했던 임수혁 선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황한 트레이너와 코치들은 몸을 주무르는 것 외에 별다른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도 없었고 수십 분이 지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임 선수는 다시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2루 주자 임수혁 선수는 그 후 의식불명 상태로 10년 가까이 투병하다 2010년 41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만 이뤄졌더라면 어쩌면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수들의 안전대책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응급상황 개선책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이후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경기장 내 의료진과 구급차 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서든 콜랩스, 서든 카디악 데스, 급작스런 심장사, 급작스런 사망이 왜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망이 발생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급작스런 심정지, 급작스런 사망의 원인의 약 4분의 3, 75%는 심장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부정맥 중에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페이탈 아리드미아를 이야기하고요. 그 외에도 카디오마이오패시나 밸브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컨덕션 디스오더에 의한 심정지, 이러한 심장 자체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급작스러운 심정지 원인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엇이냐? 대표적인 것이 뇌질환이죠. SH나 ICH 같은 급성기 뇌출혈, 혹은 뇌경색이 아주 크게 급작스럽게 왔을 경우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온 부위가 위치가 굉장히 안 좋거나 양이 많은 경우에 급작스런 심정지가 발생을 합니다. 폐색전증도 있는데요. 우리가 폐색전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미 했었죠. 그래서 폐색전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역시 급작스런 심정지로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혈관의 문제, 손상, 중독 등의 외인도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급성 심근경색은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혈관이 좁아지다가 막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근으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게 되고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심전도죠. 치명적인 부정맥은 크게 두 가지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느리게 뛰는 부정맥, 또 빠르게 뛰는 부정맥. 특히나 급성 심정지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심실세동이 발생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심근의 병, 그리고 밸브의 병, 그리고 전독의 여러 가지 질환들로 인해서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게 되면 급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럴로직 디스오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사이즈가 큰 뇌경색이나 뇌출혈, SH 경우에도 심정지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폐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심부 하지정맥에서 발생한 혈전이 색전이 되어서 혈관을 타고 폐동맥으로 올라가서 폐동맥을 막는 그런 폐색전증이 급성 심정지의 또 대표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각종 혈관 질환도 있겠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큰 혈관이 급작스럽게 터지는 경우죠. 복부 대동맥, 압도미널 아오타 아뉴리즘이 있다가 갑자기 터져서 그것이 파열이 일어나서 출혈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어큐트 바스큘라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가슴 쪽에 대동맥에서도 역시 흉부 대동맥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심장 자체가 원인이 돼서 심정지가 일어나는 경우가 전체의 약 4분의 3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그리고 가장 흔한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의 예를 들어보면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왜 사망을 하는가? 여러분들 순환기학 시간에 배운 걸 잘 떠올려 보세요.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왜 죽죠? 일반적으로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의사들 앞에 나타나는 경우는 가슴이 아파요, 숨이 차요, 이러한 흉부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원을 하면 우리가 검사를 하죠. 여러 가지 부하 검사를 한다든지 심전도를 찍는다든지 혈액을 채취해서 심근 효소 수치를 검사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을 하게 되고, 급성 심근경색이 진단이 된 환자들은 입원을 해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되게 받죠. 막힌 관상동맥을 열어주고 거기에 스텐트를 넣거나 치료가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증상이 완화된 상태로 심근경색이 치료된 상태로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들 중에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왜 죽는가? 왜 교과서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펌프 페일리어, 짜주는 기능 자체가 약해져서 심부전 때문에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두 번째 원인은 치명적인 부정맥입니다. 주로 심실세동 혹은 무맥성 심실빈맥이라는 것이 발생을 해서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관상동맥이 막히고 나서 심근세포가 죽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일련의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환자들 중에 운이 나쁘면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 같은 아주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환자는 더 이상 심장이 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치료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심근의 병증 혹은 밸브의 문제, 전독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심장이 기능이 떨어져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는 역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펌프 기능이 떨어져서 심박출량이 더 이상 환자가 생존하지 못할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하나의 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원인들로부터 부정맥이 생겨서 그런 부정맥 때문에 심박출량이 떨어져서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원인들이 심장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 심정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병 자체 때문에 사망한다기보다는 이런 병들 때문에 발생하는 여기 두 번째 있는 치명적인 부정맥 때문에 급성 심정지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들은 대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서든 콜랩스를 일으키는 아주 대표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의사들이 생존을 시켜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나머지 4분의 1을 차지하는 심장 자체가 아닌 다른 곳에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심정지, 앞에서 얘기했듯이 뇌신경계 질환, 폐색전증, 그리고 손상이나 중독 같은 외인 때문에 심정지가 일어난다고 했죠. 자, 우리가 신경계 질환을 생각해 보면, 자, 뇌졸중이 왔는데,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했는데 심장이 왜 멎을까? 심장이 멎나요? 자, 우리가 뇌에는 심장에게 야, 너 계속 박동을 해 하고 신호를 보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딘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주로 브레인스템, 연수라고 하는 그쪽에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호흡 그리고 심박동의 명령을 내려주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심장이 박동이 멈출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심장은 그 자체로서 박동을 하는 그런 자율성이 굉장히 강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뇌에서 신호가 오지 않더라도 심장은 그 자체가 혼자서 상당 기간 동안 박동을 해요. 또 여러분들이 예전에 동물 실험할 때도 경험을 했었죠. 개구리의 배를 가르고 심장을 꺼내도 그 심장은 상당 기간 동안 자기 혼자 박동을 합니다. 그래서 심박출량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왜 뇌졸중 때문에 심장이 멎느냐? 그것은 심장으로 보내지는 신호가 떨어지는 경우이기도 하지만 호흡 정지가 일어나고 아주 오랫동안 호흡 정지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렇죠. 저산소증이 일어나고 그 저산소증 때문에 더 이상 심근세포가 기능을 못하게 되고 심장이 뛰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심정지가 일어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럼 저 호흡 정지는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뇌압이 증가되고
그 증가된 뇌압 때문에 뇌 탈출이 일어나고 브레인 허니에이션이 일어나고 연수 부분이 눌리게 되면 호흡 드라이브도 없어지고 심박동에 대한 드라이브도 없어지는데 심장 자체는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뛰고 있다는 거죠. 호흡은 대개는 뇌에서 호흡을 해라라는 명령을 멈추게 되면 호흡은 그대로 멈춥니다. 숨은 참을 수 있죠.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심장이 먹게 할 수는 없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어라, 느리게 뛰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뇌에서 생체 신호가 멈추는 순간 호흡은 대부분 즉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멈추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심정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대개 이제 뇌신경계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심정지의 순서가 되겠고요. 자, 뇌신경계 질환 중에서 어떤 경우가 심정지를 일으키겠어요? 잘 생각해 보면 급격히 뇌압이 올라가는 경우겠죠. 뇌경색이 크게 왔을 때도 뇌압이 상승하긴 하죠. 하지만 그거는 즉시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이 지나고 뇌경색이 일어난 부위에서 부종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뇌압이 올라가서 호흡이 멎게 되는 상황인데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 아주 작은 두 개 내 공간 안에 급작스럽게 뭐가 되는 거죠? 스페이스 어큐파잉 하는 이 공간을 차지하는 혈종이 생기는 거죠. 뇌출혈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ICH가 되던 SH가 되던 간에 급작스런 뇌압 상승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런 뇌압 상승 때문에 연수의 기능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호흡정지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기전도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스 때 나와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뇌신경계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심정지는 호흡정지가 발생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산소 공급이 끊기면서 심장이 멎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폐색전증이라는 것은 폐동맥이 막히고 혈액이 왼쪽 심장으로 건너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주 심한 폐색전증인 경우에는. 그러면 심장이 뛰더라도 짜낼 피가 없기 때문에 심박출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큐트 바스큘라 이벤트, 대동맥이 터졌다 혹은 대동맥이 찢어졌다 혹은 뭐 다른 손상이나 이런 경우에 심각한 출혈 때문에 쇼크가 일어나면 쇼크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죠. 어떤 쇼크겠어요? 대개는 저혈량성 쇼크. 그것 때문에 역시 심박출량이 떨어지게 되고 심정지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심장 자체 때문에 발생하는 서든 컬랩스, 급작스러운 심허탈, 심정지, 심장 외의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급작스러운 심정지, 심허탈.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개 가장 흔한 것이 심각한 부정맥에 의해서 심정지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맥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기 전에 혹은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동안 부정맥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 어떻죠? 심장 뛰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로 호흡 감소나 심박출량의 감소, 어떤 저혈량성 쇼크에 해당하는 우리가 임상 양상을 관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심장 자체의 기능은 우리가 어느 정도 산소 공급을 하고 어느 정도 볼륨을 채워주면 심장은 금방 돌아옵니다. 대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심장이 고장나서 심장이 멎은 경우에 비해서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그러니까 심장이 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심장은 잘 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이 환자의 심정지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어렴풋이 추측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심장의 원인이 되는 급성 심정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OHCA, IHCA라고 약자로 쓰는데 OHCA라는 것은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심정지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심정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든 컬랩스의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80에서 90% 이상이 심실 빈맥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혹은 심실세동에 의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원인들 중에 치명적인 부정맥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치명적인 부정맥 때문에 심장이 갑자기 멎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갑자기 왜 생기느냐? 이거는 뭐 부정맥 자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행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QT 프롤롱게이션 신드롬이나 부르가다 신드롬이나 그런 경우에는 부정맥 자체가 발생하는 거지만 그런 질환들의 유병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럼 왜 이런 게 발생을 하느냐? 바로 심근경색에 의해서 이러한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겨서 꼭 심정지가 온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병원 밖에서 일어나는 심정지는 이렇단 얘기예요. 자, 병원 안에서 발생하는 심정지는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기저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치명적인 급성 부정맥, 심근경색 때문에 발생하는 치명적인 급성 부정맥에 의한 사망이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카디악 어레스트에 비해서 분율이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장 흔하죠.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가 또 약 3분의 1 정도가 된다. 이것도 역시나 갑자기 발생한 심근경색 때문에 생긴 부정맥인 경우가 또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예요? 입원했다가 자다가 밤에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을 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환자가 심근경색이 일어났고 심근경색이 재수없게 병원에 있는 동안 발생을 했고 부정맥 때문에 심정지가 발생했다 라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호흡성 심정지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뇌졸중이 발생을 했을 때 뇌압이 올라가고 그것이 호흡 중추를 눌러서 호흡을 해라 라는 신호가 끊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포함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중에는 호흡이 안 좋은 사람도 굉장히 또 많이 있겠죠. 심장 문제 때문에만 입원하는 건 아니니까. 호흡기내과에 가면 만성 폐질환이나 천식 환자들도 있을 거고요. 폐렴이라든지 ARDS 이런 식으로 폐가 안 좋아져서 호흡성 심정지가 오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흔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사망 원인들이 에이시스톨, 무수축, 그리고 PEA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부정맥이죠. 부정맥. 근데 부정맥인데 주로 심장이 느리게 뛰는 부정맥 혹은 전혀 뛰지 않는 그런 종류의 부정맥이 되겠죠. 자, 우리가 심근경색이 일어나면 대개는 초기에, 심근경색 초기에는 빈맥이나 심실세동이 일어나서 심정지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지 않은 환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되겠어요? 우리가 병원에 있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실습을 나와 보면 병원 내에서 사망한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대부분의 우리가 병원 내에서 사망하는 환자들은 암 말기에 호스피스, 임종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 혹은 폐혈증을 치료를 하는데 그게 치료가 잘 안 돼서 서서히 사망하게 되는 경우. 그럼 뭐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어요. 그런 어떤 질환들, 질병들 혹은 손상의 합병증으로 병원 내에서 치료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망할 때 상황을 보면 대개는 이런 에이시스톨이나 나중에 공부하게 될 PA 같은 다른 종류의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사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치명적인 부정맥이고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나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 같은 부정맥도 치명적인 부정맥인데 의사들이 받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병원 밖 심정지 OHCA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어때요?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인 경우에는 67% 정도가 생존을 해요. 3분의 2가 생존을 하고 소생술을 했을 때 소생이 성공적으로 되는 경우가 8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정맥들은 어떤 부정맥이에요?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부정맥이란 말이죠. 살릴 수 있는 부정맥이에요. 그에 반해서 무수축이나 아까 PEA를 포함한 여러 가지 좀 느려지는 박동수가 느려지는 부정맥인 경우로 발생한 병원 밖 심정지 환자들은 생존 확률이 0이에요. 0. 이런 환자들은 다 죽는단 말이죠. 소생술을 했을 때 소생술이 성공하는 비율도 10% 미만으로 굉장히 낮고
자, 똑같은 부정맥인데 이쪽의 경우에는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부정맥이라는 것이고, 이쪽의 경우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살릴 수 없는, 사망하는 그런 환자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이런 환자들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이걸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짤막한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심정지의 원인은 치명적인 부정맥인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 밖 심정지 환자들이 서든 컬랩스로 사망하는 경우가, 병원 밖에서 서든 컬랩스로 사망하는 경우가 우리가 꼭 살려야 되는 환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심정지조차도 심정지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치명적인 부정맥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치명적인 부정맥인 경우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심실세동이다. 자, 심실세동은 그런데 다행히도 다른 부정맥에 비해서 예후가 좋다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심실세동이라는 것은 심실빈맥과 같은 걸로 취급을 하시면 돼요. 치명적인 부정맥 분야에서는 다른 부정맥, 어떤 거? 무수축이나 PA 같은 약간 느리게 뛰거나 심장이 아예 뛰지 않는 그런 부정맥에 비해서 예후가 좋은 거죠. 이 예후가 좋은 이유가 뭐냐? 아주 효율적인 치료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치료 방법이 바로 제세동이라는 거죠. 제세동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익숙하죠? 일반인들도 요즘엔 의학 드라마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심실세동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환자한테 우리가 제세동을 해서 샥을 주면 노멀 사이너스 리듬으로 회복이 되는, 심장이 멎어 있다가 심실세동이라는 치명적인 부정맥 때문에 심장이 멎었다가 우리가 제세동을 하게 되고, 제세동에 의해서 리듬이 돌아오고 정상적인 리듬으로 돌아와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러한 심실세동류의 치명적인 부정맥 환자가 예후가 좋은 이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심실세동이란 게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심실세동이라는 것은 심정지 상황에서는 무맥성 심실빈맥과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는 치료가 같고 우리가 취급하는 약물이나 치료 방법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실세동이라는 것을, 심실세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심실세동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급성 심정지의 원인이 된 부정맥이고, 이것은 심장이 떨리고 있는 거죠. 막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거예요. 왜 부들부들 떨리고 있죠? 이러한 부정맥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정맥 신호가 일정하게 심장이 뚜벅뚜벅 뛸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심장 근육 자체를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 부들부들 떨고 있기 때문에 심박출량이 발생하지 않고, 즉 순환이 없어지고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사망하게 되는 거죠. 이 VF, 심실세동에 우리가 VF라고 약자로 쓰는데요. 심실세동의 치료는 제세동이다. 여기 보면 요 밑에 있는 부정맥의 형태는 뭐죠? 자, 심실빈맥이에요. 심실세동은 이렇게 불규칙한 톱니 모양이라면, 심실빈맥은 아주 일정한 모양의 그런 와이드 QRS 형태를 나타내죠.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같은 것이냐? 사실 같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종류인데, 심실빈맥인 경우에 무맥성이란 건 뭐냐? 맥박이 만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실빈맥이 나타났는데 맥박이 만져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박출량이 없다는 얘기고, 그건 심장이 멎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역시 제세동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심실세동과 무맥성 심실빈맥은 같은 종류의 부정맥이라고 그냥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심전도의 모양은 다르겠죠. 심전도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심실빈맥인 경우에도 맥박이 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이 순환기억 시간에 배웠어요. 심실빈맥이 나타난다고 무조건 심정지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심실빈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혈압이 뭐 120, 130 이렇게 유지될 수가 있어요. 물론 환자는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고 호소하고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심정지가 아니죠.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에 준해서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맥박이 뛰지 않는 상황, 환자가 의식이 없어지고 혈압이 잡히지 않고 맥박이 없는 심실빈맥은 이것은 심실세동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취급을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냐면 그럼 이런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이 발생을 하면 재세동을 하면 환자 심장이 다시 뛰는군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근데 문제는 이 재세동을 했을 때 심장이 다시 뛰게 만드는 정상적인 리듬으로 돌아오는 확률, 그 확률이 어떻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주 급격히 감소를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급격히 감소하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래요. 자, 1분 이내에 재세동을 하게 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확률, 그래서 생존하는 확률이 90%라는 거예요.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심정지가 발생을 했어요. 보니까 심실세동이네, 혹은 무맥성 심실빈맥이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재세동을 하죠. 1분 이내에 할 수 있다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90% 확률로. 다른 후유증 없이 대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그런데 3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70%. 6분이 지나면 50%. 자, 10분이 지나면 10%. 1분이 지날 때마다 환자의 생존율은 10%씩 감소를 해서 10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생존할 확률은 거의 없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세동은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심정지가 일어난 환자들은 그 심정지의 원인이 또 심실세동, 무맥성 심실빈맥 같은 우리가 재세동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부정맥인데, 문제는 얘네를 치료하기 위해서 재세동을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서론이에요. 자, 심정지가 왜 일어나고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